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풀린 눈을 부릅뜨고 가성비 좋은 소고기집이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바로 우직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목동에 본점이 있고 이번에 방이동에 직영점을 낸 곳이에요. 저는 방이점이 가까워서 방이점으로 방문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1월까지 콜키지가 풀이라고 해서 진짜 이번엔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와인 한 병 사가지고 갔습니다. 콜키지 풀이는 소중해. 우직 메뉴는 우직 카세라고 해서 소고기 코스를 인당 35,000원 그리고 5만원에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가성비 좋게 35,000원 코스를 리뷰할까 하다가 5만원 코스 안에 35,000원 코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A 코스로 식사했습니다. 위치는 방이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걸리고 주차는 매장 옆에 두세 대 가능하긴 한데 선착순입니다. 매장 앞에 메뉴판이랑 명함이 놓여져 있는데 보시고 구미가 당긴다면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100% 예약제는 아니라고 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예약이 습관돼가지고 주말 점심에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좌석은 바석도 있고 일반 테이블도 있어요. 그럼 바로 우직카세의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오늘 가져온 와인은 켄달 잭슨 아방트 레드 블렌드입니다. 샴페인 사러 갔다가 이거 사면 와인잔 준다고 해서 2개 집어왔어요. 다음날 집에 친한 언니들이 오기로 했는데 와인잔이 모자랐거든요. 참고로 우직 콜키지는 와인 병당 10,000원, 위스키는 30,000원이라고 해요. 믿고 먹는 켄달 잭슨에서 나온 가성비 좋은 와인인데요. 바디감은 상당히 라이트하지만 달지 않고 산미도 낮고 부드러워서 데일리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테이블엔 밑반찬 3개랑 한국 간장 3개를 블렌딩한 특제 간장 소스, 소금, 고춧가루, 마늘이 세팅돼 있고요. 화로까지 올라오면 이제 먹을 준비 다 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부위는 우설이에요. 그런데 고기 굽기 전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우직은 직원분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굽는지 보여주시고 알아서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등심구이 덮밥은 구워주시는데 그 외 고기는 각자 구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설엔 소금 조금이랑 레몬도 살짝 뿌려서 굽는데요. 두께가 얇은 편이라 우설의 큰 특징인 서걱서걱한 식감이 제대로 살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설 한두 번 먹었을 때는 그래도 소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즐겁게만은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계속 먹다 보니까 웬만한 특수부위 못지않게 맛있는 맛입니다. 우선은 두께가 얇아서 굽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과연 식감이 제대로 살까요? 네, 삽니다. 이 정도 두께여도 서걱서걱한 식감은 잘 느껴집니다. 육질의 텐션도 좋고 야들야들하면서 육향도 진하고 고소함도 깊어요. 처음엔 소금, 그리고 나중엔 이 파 샐러드와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파 샐러드엔 직접 뽑은 산초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초 특유의 향이 살짝 납니다. 우설 하나를 밑에 깔고 파 샐러드와 마늘 올리고 위에 우설을 덮어주면 우설 샌드 완성이에요. 괜히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특제 간장 소스도 찍어서 먹어봤는데 이 파와 마늘의 콜라보가 고기의 맛을 더 살려줍니다. 우설 식감이 탄력이 있으면서 끊기는데 그래서 두 장을 한 번에 씹으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부위는 채끝 등심입니다. 아주 각 맞춰서 가지런하게도 나왔네요. 이번에는 두께감이 상당히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씩 올려서 정성스럽게 굽다가 나중에는 있는 거 싹 올려서 굽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맛있어서요. 아니 이게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씹으면 육즙이랑 기름이 입안에서 막 첨벙첨벙할 정도예요. 혹시라도 먹다가 느끼하면 간장에 고춧가루 넣어서 매콤하게 먹으라고 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서 하이볼을 시켰습니다. 하이볼이 위스키에 탄산수를 타서 먹는 거잖아요. 여기에 위스키 종류가 꽤 있고 탄산수도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스키 하나도 몰라서 추천받아서 시켰습니다. 여기에 하이볼 만들어주는 기계가 따로 있던데 생각보다 위스키 함량이 많아서 좋았어요. 시켰는데 막 너무 음료 같으면 아깝잖아요. 여튼 하이볼로 리프레시 해주고 채끝 등심이 기름기가 많길래 와사비를 넉넉하게 올려 먹었는데 역시 지방엔 와사비다. 와사비가 좀 센 편이었는데 울면서 먹어도 좋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이 파 샐러드도 너무 맵지도 않고 아삭하면서 알싸한 게 한번 같이 먹으니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느끼함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산초기름이 들어가서 산초향이 살짝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간장에 담가서 먹으면 산초향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렇게도 드셔보세요. 다음은 봉갈비살이랑 해산물이 같이 나왔습니다. 해산물은 새우랑 가리비 관자인데요. 오일에 좀 재워둔 거예요.
본갈비는 소의 갈비 부위 가운데 하나인데 제2 갈비뼈부터 5 갈비뼈까지 분리정형한 부위라고 해요. 마블링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라서 불도 쉽게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 나면 직원분이 오셔서 응급조치 해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사장님한테 이거 새우랑 관자랑 고기랑 한 번에 삼합처럼 먹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도 이건 삼합 각이다 싶어서 삼합에 도전했습니다. 이게 3개 한꺼번에 먹으려니까 좀 크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식힌 뒤에 아까 간장 소스에 절여놓은 파를 올려서 먹었는데 와우, 우선 본갈비는 오버 좀 더 못해서 솜사탕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담백하면서도 달달한 관자랑 새우가 고기의 육즙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크기도 크고 좀 과하려나 싶었는데 부드러워서 씹는데 힘들지도 않고 탱글탱글한 새우살 식감도 좋고 아주 행복한 한 입이었습니다. 남은 고기는 간장 소스에 찍어 먹거나 다진 마늘과 함께 먹었어요. 정말 저세상 부드러움과 고소함에 본갈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쥐렸다. 다음은 쉬어가는 의미로 각종 채소가 나왔습니다. 가지, 애호박, 옥수수, 단호박, 파, 양파가 있네요. 평소에 채소를 즐겨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숯불에 바로 구워서 감칠맛 나는 양념과 함께 먹으면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보섭살과 제비추리가 나왔어요. 보섭살은 소의 엉덩이 윗부분을 이루는 부위인데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부위예요. 이건 이미 양념이 돼서 나왔는데요. 두께는 얇지만 넓적하게 썰어 주셨네요. 이 칼집 사이사이에 양념이 깊숙이 배서 감칠맛이 혀에 착착 감깁니다. 또 널쩍하게 썰었기 때문에 입안 가득 차는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양념이 된 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술 먹느라 밥을 같이 못 먹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고기 부위 따라 특색을 살려서 두께를 조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고기마다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니까 고기만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다음은 강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비추리입니다. 제비추리는 소의 갈비 안쪽 흉추의 몸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띠 모양의 근육살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편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직감이 단단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서 바싹 익히는 것보다 레어 정도로 익혀야 맛이 좋아요. 겉은 익은 고기의 맛이 나되 안은 육회처럼 쫄깃해요. 또 육향이 아주 강하고 고기를 씹으면 무슨 착즙기도 아니고 육즙이 짜지듯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맛본 뒤에 계속 찾게 될 것 같은 인상에 강하게 남는 부위네요. 이제 마지막 고기인 등심입니다. 이번엔 샤브샤브용 고기처럼 얇게 나왔어요. 고기에 양념을 충분히 묻혀서 불판에 살짝 구운 뒤에 밥과 함께 먹을 거예요. 밥은 적은데 고기가 대빵만하다. 이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초밥 먹을 때도 밥이 많으면 정말 싫거든요. 그릇에 담아 놓으면 고기 양이 상당히 많아요. 고민도 안 하고 한 입에 먹었는데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가 아니라 무슨 크림이 녹는 줄 알았다니까요? 물론 고기의 맛은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사라져 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금방 없어져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뭐 스키야키랑 비슷한 맛인데 정말 미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른자 있잖아요. 여기서 치트키는 이 계란 노른자입니다. 이게 포프리 계란이라고 가격이 좀 있는 계란인데 노른자의 점성, 농도, 그리고 맛까지 일반 계란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진해요. 아마 노른자 덕에 고소함이 더욱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양과 막창입니다. 이것도 양념이 돼서 나왔어요. 두 개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키조개 관자처럼 붙어있는 게 특양이고 이게 안 붙어있다 싶으면 막창입니다. 사실 저도 헷갈려요. 양념이 은은하게 배 있어서 좀 더 자극적이게 먹고 싶다 하면 기호에 맞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됩니다. 막창은 쫄깃하면서 고소함이 매력이라면 특양은 아작아작 씹는 소리와 담백함이 매력입니다. 특히 특양은 씹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식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어요. 만약 막창이나 특양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지카세 비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메뉴인 냉우동이 나옵니다. 위에 올라간 건 간 무예요. 직접 뽑은 육수의 겉면을 사용했는데요. 이 겉면이 삶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맛이 좋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이 상당히 찰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입안에서 촐랑거리기 때문에 잘 씹어서 먹어야 해요. 오래 삶았는데도 퍼진감 없이 탱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사실 제가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눈 깜짝할 새 금방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우동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포프리 계란도 함께요. 우동 가격은 6,000원이고 양은 코스에 나오는 냉우동의 3배 정도 됩니다. 온우동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 면은 차가울 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냉우동으로 시켰어요. 계란에 간장 넣고 잘 섞은 뒤에 파까지 넣고 씻깃씻깃 해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면을 이 계란에 담가서 먹는 거예요. 전혀, 네버, 하나도 비릿함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고요. 정말 고소하고 이미 간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훌륭한 면 요리가 됩니다. 물론 초반부터 이렇게 드시진 마시고 처음엔 맑은 우동 자체의 개운함을 느끼다가 이후에 계란에도 담가서 먹어보고 우동에 파나 와사비, 간, 무 등등 기호에 맞게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제가 면 이야기 하다가 국물 이야기는 못했는데 다시마와 다랑어포를 넣어 우려낸 국물이에요. 감칠맛 좋고 진한데 뒷맛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술 먹은 다음날 해장해도 될 것 같은 개운함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직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아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집이었습니다. 목동에서도 평이 참 좋던데 가성비, 가심비, 맛 세 가지 다 잡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위스키 종류가 많은 것도 인상 깊었고 무엇보다 고기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맛있었어요. 양념도 진하게 하지 않아서 고기 맛을 해치지 않았고 다 먹고 나서도 물린다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잘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방문 각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날 마늘이랑 파를 엄청 먹어가지고 더 깔끔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올 때쯤 직원분이 울면서 파를 써시는 걸 봤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었죠? 죄송합니다. 마늘이랑 파 많이 먹고 사람 될게요.